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시립과학단과 명창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노란봉투법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풀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요청해 경찰의 보이스피싱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129년 전 정읍에서 탐관오리의 횡포와 외세 수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의 발화점으로 알려진 고부농문봉기 재현 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명의 농민들이 결연한 눈빛으로 보국 안민이라 쓰인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농민들의 차림새를 한 이들은 죽창과 깃발을 들고 동학농민군 첫 집결지였던 옛 말목장터까지 진군합니다. 그 당시 옛 고부 군수의 수탈에 신음하던 농민들의 봉기, 동학농민혁명의 첫 시작을 재현한 겁니다. 3년 만에 다시 재현하게 돼서 정읍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고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정신을 함께 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봉기를 결의했던 것처럼 경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충과 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이어 동학농민군이 주동자가 드러나지 않게 사발을 이용해 이름을 둥글게 써놓은 사발통문 작성 모습도 새롭게 구현됐습니다. 거대한 사발통문 원형판에는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의 보국 안민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했다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그분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개연 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시립국악단과 왕기석 명창의 공연이 펼쳐지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읍시는 고부 관할 복원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투쟁과 이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평등과 자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노란봉투법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당원들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대 국회부터 표류하는 노란봉투법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요청해 경찰의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도왔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택시기사 A씨는 정읍에서 고창으로 향하는 20대 승객 B씨를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고창군에서 60대 여성에게 가방을 건네받고 돌아오는 B씨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해 동료에게 목적지와 도착 예산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동료의 신고로 정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택시에서 내리는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검거를 도운 A씨와 동료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생계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 지역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베드레집 원장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학대와 업무상 횡령, 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임실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해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남원시, 3위 익산시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임실군, 2위 부안군, 3위 무주군이 각각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시군으로, 임실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 지원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도는 해빙기 낙석과 산사태 사고를 막기 위해 급경사지 등 3,500여 곳을 안전 점검합니다. 전북도는 4월까지 집안 상태와 균열 손상, 낙석 발생 가능성, 문화재 건축물 집안 침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통제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산사태 취약시설과 급경사지, 옹벽 절토 사면 등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국정과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인데요.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인구위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발전 전략을 다룰 첨단 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30인 중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5명이나 특위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국회 내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고 구호 인력들의 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과 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진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기도 활발한데요. 맘카페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옷가지와 담요 등을 같이 보내는가 하면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호품을 받고 성금을 모아 대사관을 통해 재난지역으로 보내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피해 지역에서는 당장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구호품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것을 안 받는다더라, 우리가 대사관과 합동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금 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관광식당을 늘리기 위해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40명 넘게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과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외국어 메뉴판 교체, 좌식형 식탁을 입식으로 바꾸는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정읍시 관광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식당과 숙박시설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관광 인프라 확보에 힘쓸 것이고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정읍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아영면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15일 아영행복나눔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아영행복나눔센터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문화와 복지, 정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아영면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원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협약의 주요 내용은 5개 지구 4,800여 필지에 대해 사업지구 토지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국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